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틀렸다는 말은 아직 못해. 지금이 제일 비쌀 때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제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 계산이 끝난 뒤에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이 먼저가 아니라 확신이 먼저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긁고 지나가고 있었고 바닥 위에는 아직 새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공기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막 나온 숫자들이 가지런히 정렬된 표였습니다. 매입가, 예상가, 변동률, 금리, 잔액.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는지 모릅니다. 접힌 자국 위로 숫자들이 갈라져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제 계산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은 감정뿐이었고 저는 평생 감정을 계산식에 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고 제가 살아남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올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춰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고 하루는 필요 이상으로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은 숫자를 찾게 만들었고 숫자는 저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컴퓨터에, 머릿속에. 한번 만들기 시작한 계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정 하나가 다른 가정을 낳았고 그 가정은 또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결론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결론이 기다리면 더 오른다로 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거실에 흐르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소파 위에 앉아있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확신의 징후로 착각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설명했고 과거의 사례를 나열했고 비슷한 흐름을 겪은 지역들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표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웃는 소리, 발자국 소리, 자전거 벨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저와는 무관한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큰 고비 앞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제 심장 박동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두고 먼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불확실한 감정 대신 명확한 수치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수치들 사이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내놓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화가 오고 사람이 오고 서류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 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버리기엔 애매하고 가져가자니 무거운 것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숫자들, 이미 끝난 계산들. 저는 그 박스를 다시 닫아두었습니다. 과거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넓은 길, 정돈된 건물,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나무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질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연히 끼어들 여지가 적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창이 넓었고 시야가 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미래가 계산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이면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해서 그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은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생각들을 계산표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숫자는 움직였고 움직임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결과는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를 일종의 의식처럼 반복했습니다. 확인할수록 안심이 되었고 안심할수록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가장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유는 곧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대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해석이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작은 변동에도 이유를 붙였습니다. 이유를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보다 이유 있는 상승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설득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이 얕아졌고 사소한 소리에도 깼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긴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자주 창밖을 보았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보는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능성으로 보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시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춘다는 선택지는 계산표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숫자는 예전만큼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표는 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것은 관리 가능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계산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 단위로만 보던 항목들을 주 단위로 나누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항목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급함을 부지런함으로 포장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효율적인 관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계산표 바깥에 있던 질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만약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선택이었고 선택은 제 책임이었습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대비할 수 있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매번 합리화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계산표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필요 없던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변수는 늘어났고 결과는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흐림을 가능성으로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가능성은 희망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더 쉽게 지쳤고 아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모든 선택이 실패로 규정될까 두려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숫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집착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저는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고 있다는 자각 없이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숫자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표를 새로 고쳐도 항목을 바꿔 넣어도 결과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여전히 위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위라는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화살표보다 제 가슴이 먼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날짜였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변했을까?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은 아닐까? 휴대전화 화면을 켜는 순간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늦게 뛰었습니다.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두려워졌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항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카드 사용 내역, 잔액. 저는 그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관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사라진 자리에 긴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류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버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계산표를 닫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지켜주던 것들이 이제는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계산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끝에 내가 서 있을 자리는 남아 있을까?
변화는 숫자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고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질문보다 더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쁜 사람처럼 보이면 아직 여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가게들은 열려 있고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에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과거를 자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선택들, 그때의 판단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현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제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저는 여전히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계산표를 다시 열어보던 중 저는 더 이상 숫자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유를 붙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숫자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꺼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 모든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충분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산표를 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들, 아내의 표정, 제 몸 상태. 이전에는 숫자 뒤에 숨겨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가 외면해왔던 현실이었습니다. 인정은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은 쉬어졌습니다. 끝까지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아직 확신이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는 과정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만 더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손실이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단어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최악을 상상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현실은 오히려 관리 가능한 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다시 의미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관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크지 않았습니다.
전망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생활의 소음. 저는 그 소리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작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전처럼 저를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제 참고 자료일 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남은 것과 지킬 것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하루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할 일입니다. 급하지 않은 일들, 그러나 분명한 일들입니다. 저는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시간,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말들, 그 모든 것이 제 하루를 구성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계산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의 저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면 불을 끕니다. 조용해진 공간에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 무사함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붙잡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는 확신보다 균형을 믿습니다.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